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이 컸던 한 주였는데요. 지방은행 부실 대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었는데 금요일 반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벤센트를 비롯해서 트럼프도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실적 발표 또한 꽤 좋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보면요. 다우존스는 1.5% 상승했고 S&P 500은 1.7%, 나스닥은 2.5%, 장기 채권은 0.6% 올랐는데요. 모두 같이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면요. 다우존스는 2.7% 하락했다가 1.5% 올랐죠. 나스닥은 2.3% 빠졌는데 2.5% 올랐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생각하면 역시 나스닥이 좋죠. 강세장이 꺾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하락으로 가슴이 철렁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루에 1%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발생될까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세어봤더니요. 평균적으로 1년에 31번이 됩니다. 올해는 22번 있었는데요. 앞으로 9번은 하락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강세장이다 보니까 그보다 더 적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S&P 500 관련 칼럼을 보면요. ETF 시장이 호황이지만 그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VO가 SPY를 역전하고서 계속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수수료가 3배나 차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우리도 SPY가 아니라 VO를 선택해야 됩니다. S&P 500을 보면요. 초록색이 많이 보이죠? 다행입니다. 이 중에서 유독 진한 초록색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회사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ASML의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년까지 수요가 빵빵하다고 하고요. TSMC도 역시나 좋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같이 올랐습니다. 가운데로 넘어와서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을 봤더니 구글이 있었죠. 7% 상승이 나왔습니다. 올해 제미나이 3.0을 출시하겠다고 밝혔고요. 양자 컴퓨터도 10년 안에 현실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는 미국을 넘어서 런던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고요. 음식 배달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월마트가 있는데요. 이번 주 5.8%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적도 좋았지만 오픈 AI랑 파트너십 발표한 뒤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 챗GPT에서 월마트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 쇼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죠. 그 외의 기업으로 보면요. 금융주 중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아멕스가 좋았고 테슬라도 6% 상승하면서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섹터별 현황을 먼저 보면요. 이번 주에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는 정보기술과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지난주에 이어서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상승폭이 컸던 섹터는 리츠가 있습니다. 2.6% 오르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8.9% 남게됐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되니까 리츠도 점점 올라가고 있죠. 가운데로 넘어와서 가치와 성장을 함께 놓고 보면요. 모두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곳은 대형 성장주고요. 1.6% 상승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1% 남게 됐습니다. 바로 아래 배당 ETF 중에 SCHD를 보면요. 아쉽게도 0.8% 상승하면서 회복이 더딘 모습입니다. 오른쪽 위에 성장 ETF는 하락이 컸던 반도체가 가장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5.5% 오르면서 신고가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아래 혁신 ETF에서는 비트코인이 8%로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조직원이 가상화폐를 현금화로 바꾸면서 기간의 대량 매도가 함께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하락을 멈춘 상태입니다.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주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하락을 만회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회사는 브로드컴이 있죠. 6.6% 반등을 보여줬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아마존이 12.2%로 가장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고배당주 쪽을 보면 홈디포가 3.7%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UPS는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홈디포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4월 저점을 찍고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채널 하단부를 터치하더니 멋지게 반등에 성공했죠.
200일 이동평균선을 야무지게 상승으로 말아올렸습니다. 380달러는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될 겁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S&P 500이 1.7% 상승했고 환율은 0.4%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1.3% 상승하는 한 주였고요. 환율이 하락했지만 주가가 방어해줬습니다. 현재 환율은 1424원인데요. 여전히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순매수 금액이 4,705억 원이나 됩니다. 순매수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건 거의 역대급인데요. AI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같은 계열의 투자가 꽤 많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관련된 비트마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레버리지 상품까지 가상화폐 관련된 매수세가 강력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자 가상자산이 함께 내려왔는데요. 이 틈을 공략한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매도 탑10을 보면요. 지수를 제외하면 SOXL 반도체 ETF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반도체를 팔고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마인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멋진 차트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응한다면 화요일이 손절 라인이었죠. 그리고 목금 이틀 동안 추가 하락이 발생된 건데요. 지금은 새로운 지지선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될 시기입니다. 비트마인 주가보다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매수 종목에서는 지수 ETF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테마로는 테슬라 밸류체인,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베트남 매수세가 많았습니다. 중국이 로봇 쪽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매도 종목을 보면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차이나 테크 탑10입니다. 재미난 것은 중국 로봇을 매수하는데 테크는 매도하고 있죠. 그만큼 중국은 짧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기업은 유비테크인데요. 2012년도에 설립되고 2023년도에 홍콩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인데요.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물류, 가정용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폭스콘 그리고 하웨이와 협력해서 산업용 로봇을 상용화 중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AI 로봇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주 매수가 많았던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요. 투자 기업 중에서 가장 비중 높게 담고 있는 회사가 유비테크입니다. 10.9% 차지하고 있죠. 그 외에 중국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중국 로봇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고요. 반대로 가장 큰 리스크는 시진핑의 발언이죠. 중국에 투자할 때는 꼭 미중 분쟁을 함께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발표한 이번 투자는 오롯이 미국을 위한 투자인 건데요. 투자 키워드는 미국의 안보와 회복력입니다.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이대로 방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아마 히토류 사건이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를 미국의 핵심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의 투자도 같은 방향이면 좋겠죠. 어떤 분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대 투자 집중 분야를 보면요. 공급망과 제조, 국방과 항공우주, 에너지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첨단과 전략기술입니다. 그 속에서 세부 테마로 구성된 걸 보면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제이미 다이먼의 투자 전략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결국엔 AI 패권을 잡기 위한 노력인데요. 반도체에 필요한 히토류를 비롯해서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트럼프와 같은 결로 되어버렸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AI 패권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 분야를 나열했으니까 우리는 투자 기업을 공부해 봐야겠죠? 제가 각 분야별로 대표하는 4개의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크게 성장할 회사들이 나올 텐데요. 이미 진행 중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회사가 큰 성장을 이룰지 지켜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중복으로 나타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분들도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은 거겠죠.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복리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시총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샘 알트먼이 계약한 회사는 3개가 있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입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랑 10기가와트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브로드컴과 동일한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텔 지분을 10% 투자하기로 했고 추가로 AMD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JP모건도 핵심 투자 분야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듯 반도체는 AI 패권 전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최근 들어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원체 넘쳐나다 보니까 점점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어느 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성장주를 5년 이상 투자하려면 정말 많은 변동성을 견뎌내야 됩니다. 매도하지 않고 뚝심 있게 내가 가져가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 투자가 어렵다면 ETF를 품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AI가 대세가 되고 1년, 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AI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AI ETF를 소개하는 칼럼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칼럼에서 3개의 ETF를 소개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맞는 ETF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AI ETF 3대장은 AIQ, BAI, ROBO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ETF는 AIQ죠. 그런데 BAI가 자산 규모로는 더 크죠. 최근에 역전됐습니다. 블랙록에서 나온 ETF인데요. 요즘 AI ETF 중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총 보수도 0.55%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BAI가 왜 대세가 됐을까요? 세계 ETF는 어떤 기업을 품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ETF의 투자 기업 수를 보면요. AIQ는 92개, BAI는 53개, ROBO는 90개입니다. BAI가 상대적으로 투자 기업 수가 작죠. 집중형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 기업을 보면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마소 순인데요. 우리가 AI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AIQ는 AMD, 삼성전자, 알리바바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에 동일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ETF고요. 오른쪽에 ROBO는 로봇 관련된 ETF로 우리가 잘 모르는 일본 기업들이 많습니다. AI 기업이라기보다는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세계 ETF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크게 오른 건 AIQ입니다. 삼성전자 덕분일까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오른 건 ROBO인데요. 그래도 나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BAI는 4월에 가장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저점에서 보면 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AIQ와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투자 기업 수가 50개밖에 되지 않아서 변동성이 크지만 회복력도 좋은 모습입니다. 나중에 AI 조정이 오면 BAI가 가장 크게 빠지겠죠.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S&P 500 중에서 빅테크 기업의 비중을 보면요. 35.5%로 상당히 비대한 상태입니다. AI 관련된 기업들만 주가가 더 크게 오르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럴 때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S&P 500 중에서 탑10의 비중을 나열해보면요. 지금이 역대급으로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탑10에 있었던 회사는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요. 2015년까지 2개가 살아남았었는데 지금은 모두 탑10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탑10에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회사는 마소인데요. 2005년에 탑10에 있었던 회사는 파란색입니다. 2015년까지 마소랑 존슨앤존슨 2개가 살아남았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최근 10년 사이에 탑10에 새롭게 들어온 기업을 보면요.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입니다. 이 기업들도 언젠가는 탑10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20년 이상 살아남는 마소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 마소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마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술에 다양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 무언가가 잘 돼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죠. 그럼 앞으로 잘 될 산업은 어딜까요? 현재 마소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분야는 양자 컴퓨팅입니다. AI가 처음 도입됐을 때처럼 양자 컴퓨팅은 지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마소는 진작부터 양자 컴퓨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후에도 마소는 탑10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소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굴곡이 있지만 결국 우상향을 꾸준히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는 조용하지만 나만의 속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다가올 이슈로는 클라우드 성장 둔화가 있는데요. 게임, 사이버 보안,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뒤를 이어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마소의 성공 케이스가 학습돼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다양한 투자랑 기업 인수를 활발히 수행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S&P 500에 있는 상위권 기업들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기업 중에서 상위 50개랑 그 외 450개 기업을 구분한 차트인데요.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죠. 하지만 1960년대만큼은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 많은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별 종목 ETF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죠. 그 다음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커브드콜 상품입니다. 횡보 장세가 길어지면 레버리지 상품은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의 증시를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대형주가 가지 않을까입니다. S&P 500의 취약점은 시총이 높은 기업의 쏠림이 심하다는 거죠.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ETF를 소개해주는 칼럼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한번 볼게요. 칼럼에서 이야기한 ETF가 이번 10월 10일 폭락장에서 얼마나 잘 버텼나 체크해봤는데요. 우선 S&P 500을 추종하는 VO가 3%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ETF는 작게는 0.3%, 많게는 0.9%까지 덜 빠졌습니다. 하락률 측면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칼럼에서 이야기한 ETF가 좋은 선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 수익률은 어떨까요? 당연히 방어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수익률이 좋아야겠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체크해봤더니 두 개의 ETF는 S&P 500과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한 개는 그렇지 못하죠. JQUA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ETF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재미난 공통점이 하나 나왔는데요. 수익률이 좋은 ETF는 필터링 기준에 ROE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ETF는 ROA가 들어있죠. 나머지는 부채와 레버리지를 보는 거였는데요. 둘 다 실적 기반으로 기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하락시 방어가 잘 되는 모습입니다. 필터링을 거쳐서 선정된 기업을 보게 되면요. 탑7 기업이 비슷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빅테크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보이게 되죠. 그 중에서 3개의 ETF에 모두 포함된 기업을 봤더니 비자가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도 2개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가 빅테크 기업에만 투자하고 있다면요. 비자랑 마스터카드 같은 금융주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비자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비자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카드 결제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우리가 카드로 결제할 때 돈이 바로 움직이게 도와주고 있죠. 전 세계 은행, 가맹점, 소비자를 연결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금보다 카드와 온라인 결제가 늘어날수록 비자는 수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부채가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도 잘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런 비자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2022년도에 대부분 주식이 하락할 때 잘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꾸준히 상승했죠. 글로벌 결제 인프라 1위다운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자가 최근에 난간에 봉착하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간 결제자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해지자 멘붕이 온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비자는 블록체인 결제 기술을 열심히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협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비자가 기반을 잘 갖춘다면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며 대응해야 됩니다. S&P 500 보안형 ETF 3개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성적이 좋은 건 SPHQ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P 500을 기준으로 2가지 방향의 ETF를 소개드렸습니다. AI에 더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 BAI가 좋고요. S&P 500을 보완해줄 ETF를 찾는다면 SPHQ가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죠. 나의 계좌를 보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강세장 3년차로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약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1950년부터 강세장 데이터를 보면요. 당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파란색 막대가 상대적으로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4년차 빨간색을 보면요. 좀 다른데요. 빨간색 막대가 강세장 1년차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현재 AI 버블이 형성되어가는 와중에 4년차가 참 중요한데요. 기업의 투자 자금을 보면 앞으로 더 큰 버블이 형성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투자 대가의 조언처럼 시장을 떠나지 말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S&P 500이 갑자기 하락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대 하락폭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약 14% 정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 정도 하락을 견딜 수 있는 강심장이 필요한 거죠. 마음이 약하다면 약한 마음만큼 채권과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야 시장을 떠나지 않을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델, 로스, 크로락스, CVS 헬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으로 보면 21일에 넷플릭스, 22일에 테슬라, 23일에 인텔, 24일에 P&G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큰 변동성은 아침 뉴스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이야기를 공유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AI는 거품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하진 않겠죠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벤트 소개할게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에 미국 대표 지수를 매수 인증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상품 중 하나라도 한 주 이상 매수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게다가 이번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5개월 동안 매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ETF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수페 챌린지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장기 투자와 경품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품으로 배달의 민족 상품권 3만원권을 드리는데요. 월 200명씩 내년 1월까지 총 1000명이 당첨되는 이벤트입니다. 5번의 기회가 있으니 확률이 더 높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당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